7시에, 아이고, 시작을 정확하면은 상희가 이거 좀 도와드려. 대개들 사람들이 많이 늦어요. 네. 시간을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도 시간에 맞춰 오신 여러분들이 승자입니다. 지금부터 수경이 손님 오시는 거냐? 아니냐? 지금부터 제가 1시간 정도 멘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굉장히 좀 특별한 세션으로 내가 제자들 2사람한테 지금까지 멘토링을 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중에 특히 최근에 멘토링을 하면서 커오고 있는 사람 2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2사람의 케이스 스터디를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면 이게 멘토와 멘티의 관계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내부적인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가족적인 것처럼 이렇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합니다. 사실은 멘토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제가 이제 주로 정의를 하잖아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는 거하고 붙어 있지 않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시행착오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느 장소를 찾아갈 때도 굉장히 어려움 많죠. 어제 TV 보니까 우연하게 보행자들도 이제 내비게이션을 딱 틀면은 자기 보행 속도에 맞춰서 내비게이션이 소프트웨어가 나왔더라고. 참 세상 좋아졌죠. 사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행로를 사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잘못 갈 때 균형 감각을 갖고 잘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수에 빠지지 않고 훨씬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아마 늘 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제 책에도 써있던 조지 브라운이라는 제 인생의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제가 인생에 큰 복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말이에요. 제가 멘토를 못 만났더라면 오늘날 내가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차에 달지 않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드라이브를 해간다 그럴 때 과연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까?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런 내비게이션을 장착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을 아끼면서 인생을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도 멘토링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또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멘토링을 하면서 느낀 점, 어려운 점, 그리고 멘토링의 장단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주변에서 자기의 인생을 잘 끌어줄 사람을 찾아서 그거를 한번 잘 활용을 해보면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속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같은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제가 성공 시스템 8개 중에 7번째에 멘토 찾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집어넣은 이유가 멘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성공 확률이 전혀 다릅니다.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 사람과 제대로 코치나 어드바이스를 받은 사람이 트레이닝을 받아서 잘한 거하고 선수가 달라지는 거나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시스템에 참여함으로써 반듯하게 사람을 가꿔내기 위한 것이지 독학을 한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도 벤치마킹하면서 그중에 좋은 스승도 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이 독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듯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멘토링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실 멘토, 멘티라는 단어를 요즘에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어떤 때 약간 우울해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코치나 어드바이서하고도 전혀 격이 다른 멘토라는 단어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코치는 얼마든지 주변에 많아요. 무슨 팀 코치라든가 무슨 회사에서 무슨 코칭을 한다든가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무슨 뭐, 어드바이서,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카운슬러,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멘토랑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앞에 얘기했던 세 개는 기능적인 역할밖에 못해. 근데 네 번째 건 휴머니즘이 깔리지 않으면 때려치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 인간적인 관계가 깔리지 않으면은 성공적인 멘토링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가깝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상대방에게 깊숙이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느냐 하는 것이 사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팩터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놓치면서 그냥 막연하게 멘토, 멘티 이런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같아서 약간 불쾌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때는 멘토클럽이라는 거를 만들자 그래서 멘토클럽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멘토클럽의 회원이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전국에서 뭐 200명씩 모여서 저를 멘토로 삼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멘토링 안 되더라고. 제가 200명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정확하게 멘토링을 한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코치는 알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어드바이스는 알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멘토링은 안 되더라고. 멘토링을 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해서 깊숙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멘토 앞에서 모든 걸 다 발가벗어야 돼. 제가 늘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의사를 만나러 가요. 그 의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내 병에 유리한 것만 다 얘기하고 불리한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치부가 드러날까 봐. 그럼 의사가 프리스크립션을 제대로 낼 수가 있습니까? 처방을? 못 내잖아요. 상대방의 장단점, 강약점, 치부 이런 걸 다 알아야 그것까지 합쳐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멘토, 멘티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게 멘토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멘토링을 나름대로 해봤어요. 여러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제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들이 그냥 저한테 유리한 것만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건 멘토링 받겠다는 태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거든. 그리고 뭐든지 바닥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친해지면 내가 뭐 좀 가져갈 거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절대로 멘토링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제가 언제 방송에서, 얼마 전에도 다른 데 강의 갔다 만났는데, 지금 한 40 이렇게 된 강사가 하나 있어요. 여자예요. 내 방송에 나와서 내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멘토가 오프라 윈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만나본 적 있냐? 그랬더니 만나본 적 없대. 그게 어떻게 자기 멘토입니까? 그건 아이돌이지. 지가 생각하는 우상이지. 그건 지금 멘토 아니에요. 멘토는요, 늘 만나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늘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멘토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되는 거야. 만나지 못하더라도 소통이 가능해야지. 근데 저 사람은 나의 아이돌이야, 우상이야 하는 걸 멘토라고 표현하는 거 보고 이 인테리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멘토에 대한 단어를 정확히 못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주변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정치적인 멘토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자기 진짜 좋은 멘토가 있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경의를 표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 사람을 멘티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냥 본인이 그 사람을 멘토로 삼은 거지. 상대방은 억셉트를 안 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양쪽에서 합의가 돼야 된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서도 그래 넌 내 멘티 맞다 라고 생각을 해야 그때부터 진짜 소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냥 혼자서 원사이드 러버면 그건 멘토 아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이제 많지만 멘토링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가슴에 문을 열지 않으면서 뭔가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얻는다 그러면 자기에게 유리한 걸 뭘 줄 사람은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자기 걸 모든 걸 다 터놓고 얘기하고 자기에게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해야 그게 멘토를 찾는 바른 자세다 이 말이죠. 야단도 많이 먹겠지. 욕도 많이 먹지. 당연하지. 욕 먹지 않을 사람이면 멘티가 아니지 그건. 그잖아요. 그 사람이 멘토가 돼야지. 당연하잖아요. 욕 먹는 게.
그죠? 잘못하는 거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한테 늘 꾸지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는 건 멘토-멘티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멘토는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그리스의 오디세우스 왕국에 유명한 이타카 왕국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왕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전쟁을 나가는데 자기 아들을 맡길 사람을 찾은 거야. 이 전쟁이 나가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야. 굉장히 긴 전쟁을 앞두고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지금 가르쳐 줄 사람을 주변 국가하고 자기 나라에서 유명한 현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아서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은 사람의 이름이 멘토르예요. 그 사람 이름이 멘토르예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게 지금 2000년이 넘은 겁니다. 근데 멘토르란 사람이 이 아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놨느냐면 나중에 오디세우스 왕이 돌아왔는데 자기가 길렀던 것보다 더 훌륭한 아들을 만들어 놨다는 게 기대 이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멘토르란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하고 인생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서양의 경영학의 접목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양의 큰 회사들에 가면은 멘토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배들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가 후배를 맡아가지고 잘 길러. 물론 그 안에서 그때 멘토라는 시스템은 원래 옛날의 멘토의 그런 개념보다는 약해졌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선후배들이랑 상의하면서 실수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걸 경영학에 접목을 시켰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1986년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처음 내가 멘토링 시스템을 우리 SK에다 접목시켜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문화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KT,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농심 이런 데서 멘토링 시스템을 찬찬히 도입해. 그러니까 내가 1986년에 그걸 했었으니까 26, 7년 전에 시도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시차 때문에 그게 너무 early adopter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기업에서 아주 잘 자리 잡고 있어요. 다만 내가 얘기하고 있는 멘토의 시스템보다는 하위 개념이지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사원들의 퇴사율이 낮아져. 왜? 회사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배한테 가서 멘토한테 가서 상의를 하고 한 번 의사결정을 확 내질릴 거를 참고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멘토링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경영에서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모토로라, IBM, GE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던 것들이 요즘에 이제 한국 기업들로 살살 넘어와서 멘토링 시스템을 많이 접목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멘토링 시스템은 기업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숭고한 거예요. 그리고 깊은 거라고. 기업에서는 단순히 후배를 키우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사회 성공자로 키워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멘토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멘토 클럽을 만들고 그럴 때도 지금 같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나름대로 여러 사람 만나고 즐겁게들 하고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모여보자 해서 만든 게 멘토 클럽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멘토의 원래 고상하고 숭고했던 뜻이 전달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멘토 클럽을 내 스스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지금 사람들을 멘토링을 한 지 지금 한 거의 9년, 10년 돼가요. 이 자리에도 내 멘토링을 9년째 받은 사람이 앉아있고 지금 바깥에 백근기 실장 같은 경우에도 나를 만난 지 지금 9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꿔가고 있다고. 앞으로 10년, 20년 나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바꿔줄 수 있는 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더 바꿔주려고 애를 쓸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10명의 멘토링을 시작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될까? 이런 걸 살펴본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멘티의 자세가 잘 안 돼 있어. 멘티의 자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을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되거든. 다 까바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더러운 꼴도 다 알고 상대방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어. 근데 전부 가려요. 숨겨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건 피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정확한 얘기를 못 해주게 되니까 나는 말을 자제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통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멘토링이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내 소통 경로로 다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매일 글 올리는 사람들, 매일 아침 새벽이면 글 올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뭐 구미, 창원, 진주 뭐 이런 데서 계속 글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한 7, 8년 동안 매일 보낸 사람도 이 자리에 있어요. 편지 쓰듯이. 그럼 내가 매일 들여다봐.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나 가족 상황까지 다 알아. 그 집의 가족들이 커가는 모습까지 다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집에 뭐가 필요할 때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도와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멘토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언제부터 더 마음을 딱 먹기로 시작했냐면은 책을 읽다가 맹자의 군자 삼락이라는 데 가서 내 눈이 딱 멈췄어요.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군자 삼락. 맹자가 군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큰 낙이 있다. 근데 첫 번째가 부모님이나 형제가 다 무고하게 사는 것이고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러운 점이 없어야 된다. 그것도 내가 잘 못하겠더라고. 근데 세 번째 거는 내가 할 수 있겠더라고. 그게 뭐냐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데려다가 훌륭하게 만드는 좋은 제자를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일은 군자가 할 수 있다면 참 좋겠구나. 요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군자 삼락의 세 번째를 내가 화두로 삼은 거야. 그래, 그러면 사람들을 잘 뽑아서 이 친구들을 한번 멋있게 길러봐야 되겠구나 하고 시작한 게 사실은 멘토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멘토링을 지금까지 하면서 보람도 많아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내 멘토링을 받으면서 오늘 발표할 사람 중에 하나도 박사과정에 지금 벌써 들어가 있고 백근기 군도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고 이 사무실에서 나를 통해서 박사과정에 들어간 사람이 7, 8명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박사과정이 됐다 그래서 성공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바닥서부터 겨울 나왔으니까 성공했다고 그러는 거야. 아무 학벌도 없는데 다시 야간에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다시 박사과정을 들어가는 열의를 보이고 열정을 보였다. 그 열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이켜볼 때 이거는 상당히 큰 사회적인 공헌에 해당되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집에서 그냥 일만 하던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날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멘토링하면서 사회에서 지금 하는 일에 상당한 위치까지 가게 해준다.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잖아요. 난 지금도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 뭐 사회적인 지위도 이 정도면 됐어요. 뭐 돈 먹고 사는 것도 뭐 이게 지장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책도 40권씩이나 썼어요. 사회에서 아는 명망으로 치면 대한민국의 0.01%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앞으로 살면서 뭘 할 것이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을 선진국, 강대국 잘 사는 나라로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사람이 성공, 출세, 부자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방송을 해서 사람들을 흔들어 깨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내 인생의 미션이다. 이걸 내가 정확히 정해놓은 거거든. 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걸 한 번씩 되뇌기거든. 넌 오늘 이거를 위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다. 그죠? 돈 벌기 위해서 강의를 한다. 재미 더럽게 없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강의를 통해서 사람을 일깨우고 그 사람들이 일어서고 그리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태어나고 나중에 큰 사회적인 리더가 돼서 나한테 돌아왔을 때 난 큰 보람을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의 케이스를 보시면서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지만 사실 전에 백근기 실장은 여러분 앞에서도 강의도 하고 우리 성공역량 제고 과정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오늘 이원정 팀장 그리고 김미옥 사장 이런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꽤 있을 거야. 근데 내 홈페이지를 보면 매일 글을 올린 사람이에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하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수순을 거쳐서 나름대로 살아오고 앞으로 내 인생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멘토링을 받은 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리라고 봐요. 난 무슨 발표할 건지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소신껏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느낀 대로 해라. 그리고 여긴 무슨 뭐 강사 컨테스트 하는 거 아니니까 온 사람들도 오늘은 특히 멘토링에 관심 있는 사람만 불러라.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지난번 강의실보다 약간 작아졌거든요. 다른 사무실은 다 넓어졌지만. 왜 그랬냐면 딱 이제 컴팩트하게 딱 몇십 명만 딱 해가지고 여기서 들을 사람만 듣게 앞으로 하자.
사람들 모으느냐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요 강의실에만 들어올 사람만 딱 해라. 오늘 저기 오버플로 되는데 아직도 안 오신 것 같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강의를 듣고 가져가실 게 있어.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멘토링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죠? 멘토링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남들이 멘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멘토를 가졌다면 내 멘토에 대한 생각은 맞는 것일까? 이런 걸 한번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혹시라도 멘티를 가지실 가능성이 앞으로 있잖아. 그럼 어떤 자세로 멘토링을 할 것인가? 그 사람 인생에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시면서 강의를 들면 오늘 강의가 굉장히 유익하게 될 거야. 그리고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사실 스승을 잘 만난다는 건 너무나 복받은 일이거든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허튼 생활을 한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균형 감각이 없다. 리더십이 없다. 그런 사람을 멘토로 모신 사람은 멘티가 굉장히 불쌍한 거야. 그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멘토를 바꿔야 된다고. 지금부터 진짜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끌어줄 사람을 멘토로 찾아라 이게야. 내비게이션을 샀는데 고장났어. 말펑션이요. 잘 말을 안 들어. 지 얘기를. 그럼 안 되잖아. 그러면 과감하게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든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계속 장착하고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탄다면 안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 10명, 100명한테 물어보면요. 멘토를 진짜 갖고 있는 사람은 10%가 안 돼. 없어요? 대개 다 내가 얘기하는 코치 개념이나 어드바이서나 카운슬러는 있어. 근데 멘토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의 멘토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멘토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행운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연불내지는 원사이드 러브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대방이 완전히 너는 내 멘티가 맞다 라고 승인될 때 이전까지는 멘티가 아니라고 봐. 나는. 그러니까 자세가 흐트러지고 제대로 못 따라오는 사람을 멘토링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자가 준비될 때 스승이 나타난다. 아무리 스승이 잘해주려고 해도 제자가 받을 의향이 없거나 준비 자세 안 돼 있으면 때려 죽여도 못 집어넣습니다. 그걸 심리학으로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그래.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하거든. 지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고. 지금 내 강의하는 중에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전부 필터링을 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얘기는 막 인터프리테이션 막 자기가 해석을 막 관리한다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진정으로 나중에 멘토링을 받고 좋은 멘토를 모시고 인생을 진짜 바꿔보려고 그러면 마음을 턱 내려놔야 돼. 그리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멘토링 시스템은 안 됩니다. 허울 좋은 거야. 진짜 빛 좋은 개살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러 당신 멘티를 지금부터 꼽으셔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 내 멘티가 몇 명이나 될까? 사실은 꼽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몇 명 없으니까. 상대방들은 나를 멘토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멘티라고 마음속으로 억셉트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왜? 그 사람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나 행동거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떤 때는 나 혼자 외롭다고. 내가 뭘 가르쳤나?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는구나. 이러면서 말이야. 그지? 스승이 멘토링을 하면서 농이 됐든 진담이 됐든 언중유골로 얘기를 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거든. 아, 우리 스승이 무언가 분명히 저 얘기하는데 메시지가 있겠구나. 곰씹어서 그걸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고. 그렇구나. 그래서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성공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멘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적다는 거지.
제가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멘토의 얘기를 이렇게 되새겨 보면 지금도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하는 거를 나이가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내가 우리 멘토를 만난 게 29살 때 내 나이 때 그 사람이 나보다 30 정도 많았으니까 지금 내 나이 때 만난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30년이면 제너레이션 갭도 있잖아. 거기다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학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니까 그 사람 미국 사람이고 잘 못 알아들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면서 고꾸라지기도 하면서 또다시 일어서면서 가만히 되새겨보니까 그때 한 얘기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책을 다시 쓰기 시작한 거야. 이 얘기구나. 근데 그 양반은 고등학교 출신이라 책을 못 썼어요. 세일스맨으로서 미국에서 탑 5 안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인데 우리처럼 학문적인 체계가 없었거든. 내가 그래서 마음을 먹은 게 내가 이거를 책으로 써야 되겠다. 후학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책으로 한번 남겨보자. 이렇게 써서 쓴 게 벌써 40권 된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인생을 바꿔라, 인상을 바꿔라, 그죠? 시간 관리 잘해라. 이런 게 전부 그 안에 들어있던 멘토링의 골격들이야. 그래서 그걸 다시 8가지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지금 성공 역량 제고 과정의 8개 성공 시스템이에요.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라. 앞뒤 좌우 쳐다보고 정확하게 내가 갈 방향을 잡아라. 이제 곧 휴가 시즌이 시잖아. 그럼 내가 갈 길을 휴가를 어디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김삿갓처럼 떠나는 사람은 없잖아. 3박 4일을 가더라도 속초, 부산, 인천, 거제도 정하고 가잖아. 근데 인생을 가는 데 있어서 그걸 명확하게 정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냥 터덜터덜 가.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왜? 목표를 선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누가 딱 물어보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건 넌 앞으로 인생의 미션이 뭐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딱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게요. 근데 그게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안 돼요.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일어나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목표가 선명해야 된다고. 근데 의외로 선명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두 번째는 시간 관리들을 잘 쓰라고 내가 그냥 신신당부하잖아. 내가 사실은 미국 가기 전에 멘토를 만나기 전에도 6시엔 일어났었어요. 부지런한 편이었어. SK 다닐 때도 나름대로 일찍 출근하고 그랬어. 수원에서 가니까 항상 그래도 좀 일찍 출근해야 되겠다. 내 생각에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는 생각을 갖고 출근했었다고. 근데 그 양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도 땡겨. 성공하고 싶어? 그 시간 갖고 안 돼. 그런 건 월스트리트에 가면 거의 10명이면 9명이 이렇게 해요. 할 말 없더라고. 자네 성공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1%, 0.1% 안에 들어가고 싶다며? 바꿔. 그래서 내가 3시 50분까지 땡긴 거예요. 일어난 시간. 시간 싸움이거든, 인생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죠? 자빠질 거 다 자고, 처먹을 거 다 처먹고, 놀러다니고 다 놀러다니고. 언제 성공하냐, 이 말이야.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철저히 관리해야 돼. 근데 그거를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멘토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앞에 있으면은 살아있는 케이스니까 사람들이 따라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멘토는 맨날 9시에 일어나면서 밑에 놈으로 3시 50분에 일어나.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솔선수범하지 않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멘토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남한테 잘해라. 이거 개소리죠. 그러니까 멘토링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바른 사람이 되더라, 이게 내가 부끄러운 일은 없는가?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지금 습관이 돼서 꼭 자면은 2시쯤 한번 일어났다 다시 4시에 일어나거든요. 2시에 일어나면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창문 다시 열고 환기 좀 하고 물 한 잔 먹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글 다시 다 정보. 그래서 내 답글이 2시에 달릴 때가 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자서 4시 정도에 다시 일어나요. 근데 습관이 되니까 그냥 알람을 안 해도 그때 깨니까. 근데 지금까지 28년을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양반이 나한테 준 게 뭐냐면, 전에 성공하고 싶다면 시간 관리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어떻게 이길 거냐, 상대방을. 똑같이 싸워서는 때려치기도 못 이겨요. 근데 다행히 내가 젊었을 때잖아요. 내 28살 때 그 사람 만났거든. 이게 지금 정확히 30년 됐다니까. 자네 같은 나이 땐 3시간, 4시간만 자도 되는 게요. 아주 쉽게 말씀을 하지만 그거 쉽진 않다고. 근데 그 양반이 스스로가 모범을 보이니까 꼼짝 못하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침부터 그 사람은 7시에 출근이야. 운동 다 하고. 나도 7시에 출근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SK 너 나올 때까지 7시 출근했어, 나는. 예? 아침 7시.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에 일찌감치 39살에 중역도 하고 42살에 대표이사 사장도 한 거예요. 그렇게 안 뛰고 때려주기도 안 돼. 근데 나에게는 그런 거를 어드바이스 해주면서 체크해주는 스승이 있었다 이거야. 나 혼자 해라. 안 돼요. 여러분들 혼자 해봤잖아. 사흘 가면 잘 가는 게요. 오직 가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다 있겠어. 72시간이 사람이 버티기가 되게 힘든 시간이래잖아. 아주 악독한 놈이 하나 있어. 잡아다 놓고 사흘만 굶기고 잠을 안 자면 다 문대. 딱 72시간. 아무리 독한 놈도. 그 정도로 72시간이 인간 한계에 도달하는 시간이라는 거 아닌가 봐. 어쨌든 간에 그때 쓰러질 때쯤 돼서 멘토가 한마디를 한다거나 손을 내밀어서 일어서게 하면 다시 갈 수 있거든.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움직임이 달라져요. 근데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걸 시스템화해서 하셔야 돼. 그걸 딱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늘 지켜보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처음에 난 자명종을 5개 깔아놨어. 5개. 죽겠는데 뭐 그냥 알람 하나 안 들리는데 뭐 5개를 떠나 다 누르고 도로 자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1m씩 5개를 깔아놨지. 화장실 앞까지. 그러니까 누르면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1분에 하나씩. 그러니까 5분 뒤면 좌우지간 시끄러워서라도 깨고 보면 화장실 앞이니까 세수하잖아. 그렇게 해봤다고. 근데도 안 돼? 거짓말이야. 근데 군대에서 어떻게 다 일어났어. 그죠? 맞으면 일어나요. 반쯤 죽이면.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선의적으로 끌어주는 멘토가 있다 그러면 굉장한 파워지 그건. 그죠? 어쨌든 간에 시간 관리. 그래서 내가 그 양반 만난 다음부터 3시 50분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게 운동이잖아요. 운동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7시에 출근해서 편지로 시작하는 아침. 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잖아. 지금 한 40-50만 권 나온 것 같고. 그 책이 왜 이렇게 좋으냐면 난 지금 봐도 그 책 좋아. 아침에 시작하는 편지. 7시에 출근해서 딱 앉아서 하루에 5통씩의 편지를 쓰겠는가라고 멘토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선거하고 싶어? Yes, sir. 선거하고 싶어? Yes, sir. 그럼 하루에 5통씩의 편지를 아침에 7시에 나와서 쓸 수 있겠는가? 처음에 쉬운 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서 Yes, sir. 무진장 힘들더라고. 근데 매일 5통씩의 편지를 아침 7시에 쓰는 거예요. 또 전부 친필로. 그게 1년이면 2,000통이에요. 그게 인맥 관리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인맥 관리라는 시스템이 하나 나오잖아. 사람을 관리하고 싶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고 싶어? 그러면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소통을 시작해라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은 거 억지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운동하고 샤워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침 아주 좋은 정기가 흐르는 아침에 편지를 쓰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봐요. 걔네가 그거를 손편지를 8년, 9년 전까지 썼으니까 20년 썼어. 난 그래서 평상시에 연말에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연하장을 안 보내요. 나 그거 보냈다 한번 혼났다고. 미스터리, 이건 다 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이건 쓰레기예요. Just like a garbage. 그러더라고. 평상시에 소통을 하면 연말에 다시 연하장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평상시에 인사 안 한 놈이 보내는 거라고. 평상시에 늘 소통하고 있으면 어제 만나고 그제 소통한 놈한테 뭐해로 연하장 보내나 아깝게. 처음에는 내가 연하장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300장씩 보냈었거든. 멘토한테 야단 더럽게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시작한 게 엽서를 책상에다 사다 놓고 매일 5통씩 편지를 쓴 거야. 매일. 그 연유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미국 가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모두 그 사람한테 차를 샀어요. 난 그 사람은 단순히 세일즈맨인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한 건 차를 팔아먹었으면 그만이지. 여기 차 파는 친구들도 있지만 말이야. 이 양반은 내 결혼기념일, 예를 들면 생일, 우리 가족 생일날도 반드시 메모가 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5년을 거의 그걸 지켜보다가 이게 너무 이상하다. 뭔가 시크릿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사무실이 때 뉴욕 사무실에 한 30명쯤 근무했으니까 이 정도 돼요. 다 그 사람한테 차를 샀는데도 나만 그 사람 사무실을 처음 가본 거야. 난 궁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열망이 좀 있었던 거겠지 내가. 그래서 나는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거나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니 하나를 성공인자라고 그러고 하나를 환경인자라고 그래. 타고난 성공인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인자가 있어. 교육이라든가 멘토링을 받는다든가 습관화라든가 하는 환경적 요소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플러스가 됐을 때 성공 확률이 높아져. 근데 워낙 씨앗이 약한데 환경인자가 강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성공인자가 강한데도 환경이 안 좋으면 상대적으로 다 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인자가 어느 정도만 되면 환경인자를 잘 집어넣으면 꽃이 잘 필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A라는 씨앗이 있는데 사막에다 뿌렸어. 죽을 확률 높잖아. 근데 씨앗이 좀 시들시들해. 근데 옥토에다 뿌리고 물을 계속 주는 거야. 그럼 제대로 자라잖아. 이걸 환경인자라고 그래.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나는 성공인자가 큰 사람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해야 돼. 성공인자가 작다 그러면 환경인자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그게 교육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야. 에듀케이션은 educate. 사람의 잠재력을 꺼내서 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사람의 잠재력을 꺼내서 기른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바로 환경인자거든. 어쨌든 그 당시에 나는 성공인자가 비교적 컸던 사람이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주경야독하고 그냥 학교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아침에 사무실을 이제 가서 했더니 우리 사무실을 왜 오느냐. 내가 니네 사무실 자주 가는데 자주 왔거든요. 지나가다. 다 고객이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냥 저스트 세일스맨인 줄 알았어. 내가 가가지고 놀란 거잖아. 처음에 갔더니 자기 처음에 자동차 판 그 책상 바깥에 책상에서 날 또 차 한 잔 주고 보내려고 그러더라고. 30분만 시간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차를 주고 그냥 보내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 말고 느끼는 게 있어서 당신의 사무실을 준비해달라. 틀림없이 백오피스가 있을 것 같더라며. 영어로다 백오피스라. 뒤에 사무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는 안 보이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거 없어 그래. 세일즈맨이 뭐가 그런 게 있냐고 그래. 에이, please. 내가 한 서너 번 그런 것 같아. 제발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내가 좀 한국 들어가기 전에 당신 찾아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마지못해서 자기 백오피스를 처음 보여주는 거라 그러면서 딱 들어가는데 비서가 쫙 앉아있더라고. 나중에 알았지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00만 달러씩 벌었으니까 지금 10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이에요. 연수입이. 그러니까 미국의 탑5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세일즈맨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 일과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내가 무릎 꿇었어. To be my mentor. 나 멘토 좀 대주셔. 그랬더니 에이 나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더라. 하이스쿨 그래주에이트다 이거야. 그래서 자넨 여기 오시면 미국서 학교까지 다니고 박사과정도 하는 사람이 왜 이러니. 그게 아니고 진짜 당신의 노하우를 알고 싶다. 그랬더니 양반이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하니까 그때부터 진짜인지 내 눈이 그렇게 빛났었겠지. 30분 시간 준 사람이 점심 저녁 샌드위치 시켜 먹고 아침 10시에 가서 저녁 8시까지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충분한 자격은 없다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얘기해 주마. 그 책이 그 멘토에 담겨져 있는 거야. 이야, 부끄럽더라고.
이거 말이야. 무슨 대한민국에서 한 친구가 와가지고 뭐 뉴욕에서 공부 꽤나 좀 한다고 그러는 놈이 그 양반이 얘기하는데 이거 얼굴을 못 뜨겠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몇 시에 일어나? 뭐 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자기가 하루에 쫙 그리고 돌아와서 그날 하루를 정리하면서 비서들에게, 거기는 주로 타이프를 비서들이 치잖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비서들이 친 거를 아침에 쌓여있는 걸 일일이 다 읽고 PS를 반드시 친필로 몇 줄을 적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보라고. DM들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찍 해가지고 그냥 사인해서 그냥 타버리잖아. 그 가비죠.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거를 하면서 아침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그걸 매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은 고객들에게 계속 서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구나. 인맥 관리.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네도 편지 쓰기를 한번 해보지 그래. 저 연말에 한 300통씩 다 약간 누라지게 맞았으니까. 그 가비지야. 다 하잖아. 다 하는 건 경쟁력이 없다는 사람이네 이 사람아. 딱. 매일 써.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관장하는 친구한테도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매일 자기 집에 있는 학부모들한테 편지 3장씩만 써라. 1년이면 1000통이요. 안 되거든. 안 되잖아.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해내야 되거든. 그럼 강남 같은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듯이 반드시 물어다 줘요. 아셨어요? 참 세상 묘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시스테매틱하게 만드느냐고 심리학책을 계속 읽은 거야. 난 지금 여기 오늘도 어제 아침에 조찬 강의하면서 CEO들한테 이만큼 받았어. 72시간 이내에 난 이 사람들한테 다 편지 써. 72시간 이내에. 내 책에 그렇게 나와있죠. 72시간 상대방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사라지기 전까지 내가 먼저 소통해. 예전처럼 손편지 안 써 이제. 내가 한교실에서 탑프레스에 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메일을 써봤더니 이메일을 안 열어보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요즘엔 차라리 문자를 정성껏 손가락이 아프더라도 일일이 보내자 해서 내가 문자를 다 보내요. 그럼 90% 이상 금세 회장이나 사장들이 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금세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강의 갔어. 상대방 담당자하고 나 인사를 했어. 오늘 강의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하고 명함 받았어. 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야. 돌아오는 72시간 이내에 내 담당자한테 반드시 편지 써. 그럼 그 친구 깜짝 놀래.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먼저 편지를 보내거든. 그런 노력을 새벽에 해라 이거야. 근데 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제일 좋은 시간이 아침에 운동하면서 늘 자기를 가다듬고 그리고 샤워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책상에 딱 앉아서 쓸 때 가장 이펙트가 많이 나요. 그냥 싫은 거 끄적끄적 하는 거는 절대로 상대방이 다 알아요. 신기하지. 기를 몬다고 그러잖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를 마셔야 되거든. 그게 상대방한테 통하거든. 근데 그 기를 모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양 속담도 early bird catches the worms.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모유를 먹는다는 거 100%만. 난 제자들한테 일찍 일어나라. 제발. 성공 싶어? 일찍 일어나라. 좀 일찍 자더라도 일찍 일어나라. 아침 시간이 인생을 바꾼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저도 건강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하고, 지금도 온전치는 않아요. 그러나 옛날 28년 동안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안 했으면 벌써 들어 있을게요. 우리나라 주치의가 슈퍼맨이라고. 신기하대. 환자치고 예병아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강에 가면 안 되는데 가거든. 근데 제 성격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 28년 동안 축적된 에너지 때문에 그런 것 같죠. 난 30년 동안 매일 아침 운동을 걸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했으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시면서 2가지를 가져왔어요. 첫째 피지컬 헬스, 특히 고사장 운동 좀 하라고요. 응?
두 번째는 정신적 건강이에요. 아침 운동. 아침에 밝은 공기 쐬면서 운동하면서 속으로 외치세요. I can do it! I can do it! 가자! 그렇게 매일 자기를 다지는 놈은 딴 놈들 와서 절대로 못 덤벼요. 기가 바라기 때문에. 아우라라는 말 있잖아, 아우라. 상대방이 뿜어내는 기가 있어요. 그거는 기를 축적해야 나오는 거야. 어느 가지 뭐 자빠자다 확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걸 축적하는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매일매일 갖도록 하세요. 그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미지 관리, 재정 관리 그런 것들 뭐 시간 다 해도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 해서 8가지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우리 멘토한테 전수받은 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학문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이 연구이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멘토가 내 인생을 바꿨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양반의 얘기를 한국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다 풀어서 책을 쓰다 보니까 8개 에센스는 요거구나 하고 내 나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하루 종일 똑같이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앞에 서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실행을 안 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하루에 수천 명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요즘 홈페이지 연 다음에 연간 지금 들어온 사람이 거의 500만 명 들어왔대요. 거기 보시면은 내가 오픈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답글을 다 내가 달았다고. 이영광 사이트에 들어온 거는 대한민국의 유명인사 사이트 중에 자기가 답글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누구 만났더니 그래 비서가 하시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웃었어. 다른 사람들이 비서를 다 시켜서 답글을 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비서를 시켰다면 오늘날 이영권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 대신 굉장히 짧지. 많으니까 난 5개에다 다 답글을 달거든요.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카페, 그리고 네이트메일, 코리아메일, 파란닷컴 지금 이제 바꿔서 다운받고 5개 메일을 다 보거든요. 동시에 항상 보고 다 답글 달. 그러니까 누가 촌천사리들은 답글을 쓴다고 그러는데 내 나름대로 거기 한마디씩 적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 사람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편안한 얘기하다 한 번씩 콕 찔르잖아. 그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자리예요, 사실. 그래서 외부 사람들한테 멘토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부르라고 했어요. 뭐 공개 강의도 아닌 것이고 우리끼리 멘토링을 앞으로 받거나 하거나 그럴 분들은 좀 더 다시 한번 컨셉을 정리해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멘토라는 단어는 아주 숭고한 거다. 코치나 어드바이서나 그리고 카운슬러하고는 차원이 다른 단어다. 이걸 다시 한번 반드시 생각하시고 함부로 입에다 담지 말자. 그래서 멘토가 누가 된다 하는 거는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진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쉽지 않은 거라고. 멘티가 된다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 자기를 홀라당 벗어야 돼요. 그런 과정을 다음 2케이스에 의해서 한번 보시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나는 만약에 내 바깥의 멘토가 됐든 우리 영곤이가 멘토가 됐든 멘토링을 받는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지금까지 잘 했는가? 앞으로 한다면 어떻게 나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원정 씨나 김미옥 씨가 그동안 나를 만나서 특히 이번에 강의할 이원정 군은 나를 만난 지 꽤 됐는데 그동안 마음을 못 잡아서 한 4, 5년을 허비했었어. 똑똑하니까. 지 생각엔 확 맡길래니 겁나고. 나름대로 확신이 안 씁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을 내 주위에서 빙빙 돌았어. 내가 만날 때마다 그래서 너 후회한다. 너 후회한다. 난 너한테 사심 하나도 없어.
넌 근데 그렇게 살면 후회해.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한 4, 5년 지난 다음에 최근에 와서 마음을 딱 놓고 과거 거 싹 잊어버리고 죽기 살기 돼요. 저 친구 말이에요. 매일 지하철에서 샤우팅해.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놨어. 설날 포함해서. 내가 하라고 그랬거든. 너는 배짱이 적어서 새가슴이다. 그것부터 조지고 나가. 그렇지 않으면 넌 때려치기도 성공 못해. 하는 방법은 내가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앞에서 영어로 샤우팅했듯이 너 한번 지하철에서 매일 해봐. 그 대신 하루라도 빼놓으면 이 사무실로 나가.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지하철에서 사람 많은데 미친놈처럼 그래서 1년을 채워보라고 그랬어. 그래야 남 앞에 당당하게 쓰게 될 것이다. 더러운 각오, 시상 각오, 자격지심의 각오 딱 버리고 네 인생 살아라. 그러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그런 혹독한 훈련을 시키거든. 못 따라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떡합니까? 요즘에 다시 박승찬 군도 여기 있네. 그 아직도 자랑 앞에 쓰면 벌벌 떨고 참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길래 너도 똑같이 해. 다시 이제 매일 하고 있어. 지하철에 가서 매일 소리 질러. 그래서 자신 있다 그러면 인생 넌 반은 성공할 거야. 그거 못해? 데려주기도 안 돼. 해볼 거야? 해보겠습니다. 가자. 이게 멘토가 멘티들한테 해주는 진짜 프렌들리 어드바이스고 하트풀 가슴 속에서 나오는 어드바이스. 그 사람의 약점을 최대한 강화시키지 않으면 성공 못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우리 김미옥 사장은 뭐 이따 본인도 얘기하겠지만 둘이 사고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거든. 카센터를 군산에서 하는 거예요. 나를 KBS 라디오를 통해서 만났어. 일면 생부지야. KBS 라디오를 통해서. 그때 내가 KBS 라디오 8년 진행할 때 KBS 청취자가 글 올리면 난 100%다 댓글 달았어.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진행자 없을 거야. 내가 다 댓글 달았어. 그리고 전화번호 남기면 다 전화해줄게. 그래서 통화가 된 사람이 김미옥 씨. 그 집 아들들이 와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요리사로 나가고 딸 하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자기네들 그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전북대학교냐? 박사과정에 지금 들어가서 곧 박사 학위 받게끔 이렇게 인생을 바꾸고 있다. 사람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도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뀌어요. 100명을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자기에게 인생을 바꿔줄 좋은 사람 하나면 되는 거야. 그 사람 찾기 게임 같아, 내가 볼 때. 만약에 그 사람이다 생각하면 유비가 제갈량이한테 가서 3고 초려를 하듯이 4고 초려, 5고 초려해서라도 그 사람한테 붙어야 된다고. 인생의 기회는 여러분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좋은 분이 있잖아요.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싶잖아요. 그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잡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대학 졸업하고 35년 됐거든요. 어떤 데 보면 꿈결 같아. 네, 오늘도 집에 있는데 우리 막내가 서재에서 뭘 하고 있다가 어제 이제 또 강의 요청이 들어오니까 아빠 신기해요. 어떻게 4반에서 알고 강의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세요. 이 새끼야. 그동안 우리 씨앗이 들으셨던 새끼야. 그래. 나 이 새끼 허위선이 뚝 떨어지냐? 그런 농담을 하나 하는데 그런 농담이었고 제가 아까 얘기한 조지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못 만났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빨리 출세 가도를 가지도 못했을 거고요. 0.01%의 성공자에도 못 들어왔을 거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자신 있게 얘기도 못했을 거라고. 근데 남들이 보면 우습게 봤던 고등학교 출신의 그 양반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 아무도 몰랐죠. 그죠? 난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나온 박사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뭔 상관이 있어? 이처럼 박사기를 하면. 개판도 살고, 엉터리 살고, 인격 없는 새끼들 좀 많아요. 가비지들. 근데 그런 사람은 고등학교를 나오든 뭐하든 정말로 멋있게 봐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비행기 타다. 자가용 비행기. 뭐 나이도 많으시니까 89세인데 89세인데 자가용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작년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양반이 지구상에 있든 없든 간에 난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려. 그리고 내가 야단 맞던 때 생각을 해. 미스터리 성공하고 싶나? 야 그냥 귀에 짜는 게 성공하고 싶나? 성공하고 싶나? Yes sir! 성공하고 싶나? Yes sir! 그럼 반쯤 죽여. 반쯤 죽여. 그렇지 않으면 성공 못하네. 이 얘기를 이제 항상 늘 했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강의할 때마다 반쯤 죽이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너무 우습게 하거든요. 성공이 쉬우면 어떤 놈이 못하겠나. 그렇죠? 그냥 1, 2년, 2, 3년 어떻게 해가지고 바로 성공하겠다. 아이 개소리예요. 없어요. 가끔 내 홈 사이트에 젊은 애들 문의 와. 성공학 강의 책들 보고 박사님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야. 뭐냐? 성공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뭡니까? 없어 이 개새끼야. 없어요. 있으면 가르쳐주겠는데 없어. 그거 가르쳐줬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그거 어떻게 빠른 시간에 성공을 하겠다고 그래. 요새 젊은이들 간땡이가 부었죠. 간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눈이 침침해지면서 앞에 저게 고양이 새끼인지 호랑이 새끼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나 앉아서 맞짱을 뜨세요. 블랙이지. 보셨어요? 그럼 몇 년 만에 성공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지. 신기루 보는 거라니까. 그 신기루야. 오아시스, 사막 여행들 해보셨어? 사막 여행 하다 보면 진짜 힘이 들면 오아시스가 자꾸만 그리워. 저쪽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신기루라고. 막 걸어가면 없다. 저 두바이 같은 데 가면 데저트 투어가 있거든. 밤에 이게 낙타 타고 나가서 자요. 그럼 참 낭만이 있지. 낙타를 타고 나가서 사람들 없는 데 가면 천막을 쳐놓고 진짜로 달빛 아래서 사막에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는 거. 정말이에요. 데저트 투어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낮에 걸으면 신기루가 보여요. 미치겠거든. 일부러도 한 5시간씩 걸어본다고. 사막에 물 한 통 나고 아주 미쳐요. 그러면 신기루 같은 게 꼭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아요.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이 가끔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게 신기루예요. 그래도 젊은 분들 많은데 나한테 질문해봐야 똑같아요. 없어 그런 거. 다만 지금부터 방법이 분명히 있다. 성공 시스템이. 성공 과학이에요. 성공은 시스템이에요. 성공은 습관이라고. 그거를 매일매일 실행하면 돼. 그거를 실행하는 방법들을 몸에 익히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여기도 자동차 세일즈맨 오늘은 하나는 2명 있는데 난 여태까지 한국에 들어온 말이야. 그냥 마지막으로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내 책에도 어딘가 썼어. 강의할 때도 쓰고. 그러니까 26년, 7년, 8년 됐거든. 한국에 86년에 들어왔으니까 28년 됐네. 28년 동안 자동차를 산 게 8대인가 9대 아니라 9대 정도 산 것 같아요. 3년 안에 하나씩 샀으니까. 난 여태까지 나한테 자동차를 판 놈이 똑같은 놈이 2명이 없어. 웃기지? 웃기잖아. 왜 없을까? 내가 한 번은 자동차를 사러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나는 집에 3대를 사게 됐어. 그래갖고 현대자동차를 가다가 아무데나 눈에 띄는데 우리 기사한테 세워라 그래서 들어가. 그래서 장난인 줄 알고 날 노는 날이니까 이제 당직이 있더라고. 웃었어요. 백구스 얼마야? 얼마야? 그래서 세대 견적서 주셔. 가져갔어. 그 다음날 다시 전화했어. 그 세대 살게. 있을 때 농담인 줄 알고 지점장이 뛰어나왔더라고. 근데 지점장이 독특한 사람이지. 내가 사인을 했더니 깎아줄 수 있는 게 얼마야? 아이고 저희가 뭐 남는데 뭐 잠깐 남은 걸 좀 남고 깎아줄게 얼마 해서 사인을 했어. 그리고 지점장이 물어보는다. 죄송한데 TV에서도 100% 하나 좀 여쭤보시면 안 돼요. 뭐예요? 관리 고객이 없으니까 나를 관리하는 세일즈맨이 없느냐 이 얘기요. 왜 지나가다 사시느냐. 정확한 질문이잖아. 아주 현문이지 현문.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나한테 차를 팔아먹고 나를 관리한 놈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어서 그 놈이 그 새끼이기 때문에.
그 새끼가 그 새끼요. 그랬어요. 그 새끼가 그 새끼더라. 어떻게 차 한 대 팔아먹으면 소식이 없냐. 그리고 이놈이 내가 2년에 3년에 한 대 살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야, 이 새끼가. 대한민국에서 2년에 한 대씩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래도 중간중간 소통을 해야지. 난 그래서 지금도 다음 차 살 때도 가다가 무슨 뭐 이렇게 하더니 똑같아. 그 새끼가 그 새끼니까. 여기 제자 중에 나중에 하나 사게 되면 혹시 모르겠다만 내가 그런 거 팔로우 못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보여. 그러니까 세일즈맨이 그냥 세일즈맨 하나 대지는 게 있어요. 보험도 맨날 팔아먹을 때만 와서 아이고 나 뭐 정말 그만이야.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3통 5통 있으면 1년에 2,000통이라니까. 그죠? 그걸 시스테마틱하게 습관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성공 시스템을 통해서 부족한 거를 메꿔나가는 그런 좋은 세미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멘토에 대한 거는 참 숭고하다. 반드시 좋은 분들을 멘토로 모실 수 있도록 애를 쓰세요. 그리고는 다 비우세요. 그리고 채우세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한다. 이런 생각하시고 두 사람의 케이스 들어가면서 혹시 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멘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이영곤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